11월 30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원주 지역에는 아침부터 장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40mm입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되지만 이 비로 인해서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2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추진된 지 5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원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원주시 확진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을 맞아 원주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원주 시민연대는 제1회 원주 인권 포럼을 진행 중인데 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보고요. 또 횡성군 동충 하추 생산업체가 2021년 농산물 우수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생산 부문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충 하추의 효능과 수상 소식도 전해보겠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문마급의 수소 충전소 구축이 본격화됩니다. 이번 수소 충전소는 문마급 원문로 1320에 설치됩니다. 최근 기초 타설에 착수했고 관련 공정을 마치고 내년 5월 상용 운전될 예정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등 총 30억 원이 투입돼 하루 최대 50대 충전 규모의 수소 충전소 1개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내년 5월이면 올해 문을 연 영동고속도로 문막 휴게소에 이어서 두 곳의 수소 충전소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영월군 당초 예산이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명서 영월 군수는 25일 군의회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 우선 투자가 시급한 분야들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당초 예산을 4,94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에 대한 감사원의 종합감사 일정이 둔내면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 여파로 연장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초 지난 26일까지 횡성군의 조직 인사, 주요 사업, 회계, 직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둔내면 행정복지센터 회계 담당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적발됨에 따라 감사 기간을 12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추진된 지 5주차가 지났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원주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이 원주시 확진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원주보건소 이민아 소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민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보건소장 이민아입니다. 네, 그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네네.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네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5주차가 이제 지나고 있는데 이 위드 네. 코로나 시행 이후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와 공존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네. 이제 워낙 지금까지의 11월 이전에는 방역 위주의 그런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이나 일반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경제 활동을 좀 정상적으로 물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경제 생활하면서 코로나와 같이 가는 그러니까 방역과 경제를 같이 챙기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이후 좀 우리가 방심한 탓일까요? 확진자가 네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말이죠. 원주 네. 지역의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도 지금 굉장히 지금 11월 들어서 많이 지금 어렵고 당황한 그러긴 한데요. 네. 지금 숫자로도 확인되는 게 저희가 작년 2020년 2월 27일에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면서 2020년 12월까지 환자 수가 325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2,155명이거든요. 그리고 11월 한 달에만 확진되신 분이 444명이니까 지금 11월 한 달에만 해도 작년 1년간의 환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로 이게 위드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지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달만 444명? 44명. 예, 어제까지 숫자고요. 네. 오늘도 아마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감염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감염이? 지금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일반 시민분들은 그냥 평상시처럼 활동하면 되겠다 하시는 그런 생각이 많이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요. 네, 저희들조차도 이제 힘들지만 일반 시민분들 아마 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이제 해이가 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겨울철이라 이게 감기 증상하고 좀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진단 시기를 놓쳐서 많이 지금 확진자가 옆으로 퍼뜨린 다음에 뭐 증상 있고 나서 뭐 5일 심지어는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검사를 받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집단으로 이렇게 감염되는 그 수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감염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원주시 예방접종 완료율이 거의 80%가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어린이부터 그리고 어르신분들도 한 3만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서 나오는 게 아마 물론 돌파 감염도 있긴 하지만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의 그 확진율이 예방접종 완료하신 분들보다 제가 보기에 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확진율이. 그래서 예방접종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의 선택이시고 저희가 또 아무리 정보를 제공한다 해도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렇게 감염됐을 때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 때문에 저희가 미리 7월에 했지 않습니까? 거의 부작용 거의 없고요. 이상 반응도 거의 없었던 걸로 나와 있고. 우리 학생들요? 네네네. 그리고 확실히 지금 고3은 거의 확진되는 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보면 거의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거의 예방접종 안 한 그런 연령대에서 많이 나오고 이제 물론 어린이들은 증상이 경미합니다. 하지만 또 일반 부모랑 같이 있고 또 조부모랑도 있고 이런 그런 가정에서는 어린이 지금 12세 이상까지도 지금 저희가 허용이 돼 있으니까 한 번 더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무증상이기 때문에 더 감염이 더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감염돼도 모르고 이제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감염이 되면 증상이 있는 분들이 알게 되니까 요즘에는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그 감염원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그렇게 감염원을 아는데 저희가 집중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확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일단 밀접하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같은 반 학생이나 가족이나 이런 위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누구한테 감염되냐 이런 건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도 힘든 상황이겠군요. 워낙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네네네. 그렇습니다. 병상은 어떻게 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강원도 내 중증 환자나 일반 의료원 우리가 의료원이라고 알고 있는 원주 의료원이나 속초원 이런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은 거의 다 지금 많이 차 있습니다. 80% 정도.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센터만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르신분들이 좀 이렇게 예방접종도 안 하시고 증상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좀 대기를 하루 이틀 정도 집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빨리 병상 확보가 좀 시급한 상황이네요. 네네. 백신 접종률이 이제 80% 이상 파악되고 있지만 지금은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 그런 그 병상도 사실은 그 60대 이상의 위중증 환자들 때문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추가 접종 부스터라고 하는 그 추가 접종에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먼저 맞으신 분들이 2월 말부터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맞으셨거든요. 지금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뭐 촉탁의사를 이용하거나 병원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추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추가 접종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2차 접종을 마치신 지 5개월이 되시면 4개월이 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4개월 추가 접종 4개월. 60대는 4개월이고 50대는 5개월이면 하실 수 있고 저는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저도 3월에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추가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뭐 부작용도 없고 우리 직원들도 거의 다 지금 추가 접종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원주 시민들도 좀 추가 접종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60대 어르신들은 보통 이제 7, 8월 늦어야 8월까지는 다 맞으셨기 때문에 지금 맞으셔야 됩니다. 접종할 시기라고 보면 되겠군요. 자, 위드 코로나 이후 원주 지역에서 여러 차례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요 감염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벌써 11월에만 그 집단 감염 된 것도 지금 뭐 제가 오늘까지 하니까 거의 5가지나 넘네요.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생이 이제 증상이 있어서 왔는데 보니까 가족하고 학교 뭐 또 초등학생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원 등으로 퍼지면서 거의 25명이 확진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 한라대하고 상지대 그 외국인 학생들이에요 또 그래서 그분들이 또 검사 뭐 증상이 있어서 했더니 확진이 됐는데 이분들이 또 같이 모이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셨어요 물류센터에서 그래서 그 물류센터 직원들까지 확진되면서 여기서 또 뭐 30명 이상이 나왔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또 레고 수업을 한 강사분이 또 증상이 있어서 확진이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또 10명 이상 발생하고 또 이게 이제 가족이나 지인까지 되면서 거의 30명까지 지금 나오고 그리고 또 어제 최근 이번 주에는 저기 그 소초에 있는 그 집단 거주 시설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집단인데 그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확진이 많이 되셨는데 문제는 예방 접종을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또 치매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지금 또 어제는 또 지금 또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금 어제 저녁에 한 20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또 문자를 받으시면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어제 지금 31명이 나왔거든요. 어제 오전에만 해도 한 10명이었는데 밤 10시쯤에 막 확진이 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분이라서 그래도 다행인 게 이분들이 이제 많이 뭐 활동을 안 하시고 안에서 계시는 분들이라서 지금 거기 아마 코호트 격리해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이제 뭐 그 많이 접촉은 없겠지만 위드 코로나 이후에 사실 지금 많은 행사도 많이 늘었고 또 모임도 뭐 12명 이상 되면서 늘고 어떤 공식적인 행사는 또 뭐 99명까지도 가능하게 이렇게 되면서 진짜 많이 모여지게 되고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도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어떤 위로차 지금 사실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위로도 가고 방문도 하시면서 더 이렇게 확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위드 코로나가 양면의 날인 것 같습니다만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나가야 되니까 뭐 힘드시지만 또 우리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또 일반 뭐 여행업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저희가 조금 더 힘들고 경제가 좋아지는 게 뭐 좋다면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이고 위드 코로나가 로 인해서 좀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싶은데 개인 방역에 좀 더 철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게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그 저희가 기본 수칙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실내에서 먹을 때 빼고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디 누구를 타인하고 뭐 악수를 하셨다거나 뭐 만남이 있다거나 하시면 꼭 손을 꼭 잘 씻으시고, 그리고 환기, 이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그리고 겨울철이니까 더 환기. 하루에 뭐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도 뭐 한 하루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이렇게 환기를 하시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제일 중요. 말씀하신 사항들 좀 잘 네네.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려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보건소 이민아 소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을 앞두고 원주에서 다채로운 인권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원주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고요? 네,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인데요. 세계 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원주에서 다양한 인권 행사가 열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세계 인권선언문의 내용처럼 개개인의 존엄함을 되새기고 타인과 연대하는 경험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원주시민연대는 시민, 청소년, 노인, 이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원주시민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권 상담과 구제를 위한 활동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권포럼과 인권학교, 인권영화제가 운영되고요. 강원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원주시민연대 이선경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0날까지는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인권을 생각하는, 또 우리 원주시나 강원도에도 인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와 현장에서의 조사, 그다음에 다양한 사례들, 이런 거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인권 포럼을 했습니다. 원주 인권 포럼이고요. 원주도 이제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이제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시민의 다양한 그 인권과 관련된 이해와 요구들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자리가 이제 원주 인권 포럼이었습니다. 네, 어제인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 원주 인권 포럼으로 인권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이 포럼은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입니다. 시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이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로 인권 포럼에 함께 참여한 시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처음으로 이렇게 원주 인권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하고 인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정말 앞으로 물론 한국에서는 많은 지원과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는 더 외국인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인권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 토론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토론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권영화제 행사 마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원주 인권영화제가 진행되는데요. 원주 인권영화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입니다. 올해 주제는 평화와 공존인데요. 개막 작품은 조정래 감독의 광대로 남북이 공동으로 제작한 뮤지컬 영화입니다. 네, 이외에도 소년, 소녀를 만나다라는 영화와 함께 총 6편의 영화가 상영되고요. 또 원주 시민 30명이 참여한 세계 인권선언문 낭독도 유튜브로 제작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상영합니다. 네,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시민연대는 이 모든 운영비, 인건비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시민 여러분의 그만큼 많은 참여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원주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군 동충 하초 생산업체가 2021년 농산물 우수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생산부문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상 수상 소식과 동충 하초 효능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머시텍 동충 하초 연구소 성재모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상 축하드리겠고요. 이번에 받은 상은 어떤 상인가요? 예, 고맙습니다. 그 GAP라는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것은 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주최하는데 그 GAP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영어로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라고 하고 그러니까 농산물의 농약, 중금속, 유해식물 등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산지 농장에서 최종 소비자의 식탁까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네. 동충하초하면 이제 면역력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충하초 어떤 효능이 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 농촌진흥청 연구과제로 그 네. 동아대학과 같이 그 면역력 증진 기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식품의약품 안정처로부터 면역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리화성 2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증을 받았죠. 대부분 이제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일본으로 수출이 됩니까? 지금은 일본으로 수출을 지금 일본에서 그 수출 주문이 못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6년에 이제 선생님께서 올해 신지식 농업인으로 이제 선정되면서 동충하초 연구소 설립하셨다고 하는데 이 설립하게 된 계기라든가 또 지금 어떤 연구를 좀 계속하고 계신지요? 제가 이제 1984년 그 강원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 학술림에서 그 동충하초를 만났거든요. 그때는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거기 동충하초를 먹으면서부터 그 제 몸이 좋아져가지고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지금 뭐 이런 상을 받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곤충 번데기에서 동충하초를 재배를 대부분 했는데 저는 그걸 현미로 재배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 그 동충하초는 사람은 다 알고 그래서 뭐 지식인양도 받고 많은 상을 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 동충하초 연구에 평생을 매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충하초 재배 방법이라든가 또 이 동충하초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것을 현미로 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 현미는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건강식품으로 이제 많이 그 나오는 말이 현미, 발효, 그 동충하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현미에 동충하초균을 넣으면은 그 현미를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효시켜서 형성된 것이 동충하초인데 저는 그것을 성재모 동충하초로 붙였죠. 예, 동충하초 하면 역시 성재모죠. 네, 이 동충하초 연구와 더불어서 이제 상업화에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일본 수출이 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동충하초가 지금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끈질게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성으로 귀농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행성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SNS 교육을 아주 착실히 배웠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할 줄 알고 뭐 페이스북도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문도 많이 들고 또 이게 각 식탁
그 음식점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또 제품도 뭐 가루도 나오고 뭐 판으로도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은 주문이 와서 그런 대로 그 회사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으로도 먹고 음식에 직접 넣어서도 요리를 통해서도 먹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정말 이 귀한 동청하초 일본으로 수출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좀 함께 먹으면서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시텍 동청하초 연구소 성재모 소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